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근초고 왕이 백제 역사 최초로 예전 왕의 이름을 따라한 그런 왕이죠. 근데 이 둘이 이름 말고도 대단히 기묘한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기록 보면 한국사기 근초고 왕 2년차 1월 제사 지냈다. 진정을 조정 좌평으로 삼았다. 이렇게 왕되고 불과 그 바로 다음 해 2년차 때 기록이 나오고 나서 무려 21년차 때까지 아무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19년간의 기록이 무려 없습니다. 블랭크예요. 그나마 2년차 때도 제사 지냈다. 왕이 제사 지내는 거야 당연하고 누구를 임명했다. 이건 나오고 21년차 때까지 아무 기록이 없다. 사실상 왕되고 20년에 가까운 엄청난 기간 동안 왕으로 뭘 했는지가 없는 거죠. 이 약 20년의 기록 공백.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기에? 근데 이 초고왕을 보면요. 2년차 신라 공격했다. 신라가 반격했다. 5년차 일식 신라 변경 공격. 이러고 나서 역시 21년차 때까지 기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16년간 기록 공백이 있는 거죠. 이렇게 기록 공백이 시작된 지점은 약간 다르지만 둘 다 하필이면 쭉 엄청나게 없다가 21년 차부터 다시 기록이 부활한다라는 대단히 해괴하고도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초고왕이 왕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48년이나 했고 근초고왕의 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29년. 초고왕은 16년 기록 공백, 근초고왕은 19년 공백이니까 근초고는 그나마 앞에 있는 2년 차도 본인이 뭘 특별히 한 게 아니라서 거의 3분의 2가 블랭크인 거죠. 사람들이 흔히 근초고 왕을 백제의 가장 강한 왕, 가장 위대했던 왕 이렇게들 많이 인식하는데 그 엄청난 업적이라는 게 왕 말기 3분의 1 정도의 업적 기록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표면적 상황인데 이 위대한 왕이 왜 이렇게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몽텅 사라져 있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름이 똑같은 두 명에게 이런 기록 암흑이 비슷하게 있는가? 여기에 백제 역사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일단 이 암흑의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면 추리의 정석상 어떤 사람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라지기 바로 직전의 행적. 일단 그걸 봐야겠죠? 일단 초고왕 16년간의 대공백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 기록은 이겁니다. 신라 공격. 근초고왕을 보면요. 진정을 조정 좌평으로 삼았다. 근데 이 다음에 하나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 진정은 왕 후의 친척인데 성격이 사납고 어질지가 못했다. 이를 까다롭게 처리하고 권세를 믿고 마음대로 구니 백성들이 진정을 미워하였다. 이러고 나서 여기서 끊겨요. 여기부터 장장 19년에 대공백이 발생합니다. 이게 좀 기묘한 기록이죠. 마치 무슨 작가가 중간에 갑자기 연재 중단한 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미워했어. 그런데 뭐 어쨌다는 거야? 미워했다라고 하면 무언가의 액션이 어느 측에서건 미워한 거에 대한 결과가 뒤에 더 나와야 할 것 같은 그런 흐름의 기술인데 그냥 미워했다 라고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20년에 가까운 대암흑. 이걸 하면 일단 19년 암흑기가 펼쳐지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이 왕후의 친척이라는 진정 때문인가? 라는 첫 번째 추리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대체 진정이 뭘 했길래 일단 지금 진정이 성격이 매우 나쁘고 권력을 마구 휘둘렀다고 나온 시기가 근초고왕 2년차, 즉 근초고왕이 왕이 된 바로 그 다음 해예요. 근초고왕 이전 왕이 개왕. 근데 이 왕은 왕 생활을 불과 2년밖에 못하고요. 죽습니다. 그 전 왕이 비류왕인데 기록상 일단 근초고왕은 비류왕의 아들입니다. 개왕은 비류왕 아들이 아니고 10번째 분서왕의 아들입니다. 분서왕은 사망할 때
낭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해를 입어 돌아가셨다. 그 갑작스러운 혼란 상황에 분서왕의 맏아들 이 개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초고왕의 아버지 비류왕이 11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삼국사기에 설명이 있어요. 분서왕이 죽고 아들이 있었으나 모두 어렸기에 신민들의 추대로 비류왕이 왕에 올랐다. 근데 이 비류왕 30년 차 때의 기록을 보면 7월 궁궐을 수리했다. 진의를 내신 좌평으로 삼았다. 아들 근초고왕 초창기 2년차 때 기록 암흑기 직전에 매우 성격이 이상하다고 나왔던 진정. 근데 그 아버지 비류왕 때도 진씨인 인물 진의가 내신 좌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의는 뭐 성격이나 그런 게 나온 내용은 없어요. 다만 지금 궁궐을 수리하고 진의가 내신 좌평에 올랐죠. 근데 이 궁궐 수리가요, 아니 그냥 뭐 흔한 보수공사 아니야 라고만 보기에는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초고왕이 이 비류왕 친아들이 아니란 설이 있죠. 이렇게 둘째라고 나와는 있지만 비류왕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고 고이왕은 초고왕 아버지 계류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한국사기에 나오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최소가 고이왕은 120살, 비류왕은 11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뭐 불가능은 아니지만 당시로선 비현실적이죠. 조작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조작이고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라는 표현이 괴이하죠. 왜냐하면 여기 초고왕 같은 경우는 그냥 표기가 아들만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올 구측계왕 같은 경우도 그냥 아들로만 표기가 되는데 어차피 조작 아들이면 그렇게 그냥 아들만 써도 조작이 되는데 왜 어차피 진짜 아들도 아닌데 굳이 둘째라는 사족을 넣었느냐는 거죠. 둘째라는 게 조작 아들이라는 숨은 마킹 표식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두 명의 조작 아들이 묘하게도 백제 역사상 최초의 이름 따라하기 왕의 그 롤모델이 된 초고왕의 앞, 뒤 왕, 4, 6대 왕이 조작 아버지로 선택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상징하는 바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계류왕은 초고왕의 아버지이고 구수왕은 초고왕의 아들입니다. 초고왕을 기준으로 바로 한 칸 위, 아래 초고왕의 아버지와 아들이 조작 아버지로 선택되었다. 근데 이 두 명의 조작 아들들에게는 우수와 우복이란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우자 돌림 두 동생은 공교롭게 모두 내신 좌평이었어요. 아들 조작에서부터 마치 데칼코마니를 보는 것 같은 공통점이 8대와 11대에게 있는 건데 전체적 계보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아래는 아들인 거죠. 구수왕의 두 아들이 사반비류인 거고 초고왕 고이왕은 계류왕을 아버지로 두는 형제인 거고 근데 이 고이왕은 6 구수왕의 아들 7 사반왕을 나이가 어려 정무를 돌보지 못하였으므로 고이가 왕에 올랐다. 이렇게 쿠데타로 밀어내고 왕이 된 왕입니다. 이때 이후로요. 이 7 사반왕이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어땠는지 삼국사기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그대로 증발해버렸어요. 위대한 초고왕의 손자인데 말이죠. 죽였나? 아무 말도 안 남은 걸 봐선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구왕을 이쪽 계통이 아닌 고이왕의 아들이 하기 때문에 남겨두면 화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좀 다른 설도 있습니다. 이 사반왕의 왕 쫓겨나고 난 이후의 행적, 이게 또 상당한 변수가 돼요.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해보고 상당히 기묘한데 그럼 고이왕은 왜 이때 7대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일단 지금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친동생이란 말이 보입니다. 이게 원래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모제라고 써있습니다. 이 모제를 동모제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어머니가 같은 동생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이건데 이거 같은 어머니다. 모종의 같은 어머니와 이 사계류왕 부부 사이에서 나온 동복 형제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었죠. 그러면 고이왕이 이렇게 120살 넘게 살아야 하니까 120살조차도 최소 나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사계루왕 아들은 아니란 얘기고, 그런데 계루왕 아들인 초고왕이랑 같은 어머니를 공유하고 있는 동모제다. 지금 연도상 계루왕 아들이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모제가 일반적으로는 동모제를 뜻하는 건데, 혹시 여기서만 다른 뜻으로 쓰인 게 아니냐 라는 설이 있어요. 모제, 여기서의 뜻은 어머니의 동생 아니냐 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머니의 동생이면 뭡니까? 고이왕은 초고왕의 동생이 아니고 초고왕의 외삼촌이란 얘기죠. 완전히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스토리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거랑 충돌하죠. 팔고이왕은 사계루왕 아들이라고 나오니까 초고왕 입장에선 내 외삼촌이면서 내 동생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모제라는 것이 다른 부분에서 쓰인 걸 보면 형국사기 고구려 태조대왕 모제 수성에게 왕을 물려주니, 태조대왕의 모제가 수성 차대왕이라는 얘긴데, 다른 데서 또 보면 차대왕 이름은 수성이고 태조대왕의 동모제이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모제하고 동모제가 동일한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의 모제는 동모제라고 보는 건데, 특히 엄마의 동생 외삼촌이면 상식적으로 사망 연도를 봤을 때 초고왕이 요절한 것도 아니고 왕도 48년이나 했고 당대로서는 늙었다는 소리 들을 정도까지 산 사람인데, 초고왕 사망 214, 고이왕 사망 286, 그런 노인까지 살았던 초고왕보다 초고왕 친엄마의 남동생 외삼촌 고이왕이 사망 연도가 72년이나 더 뒤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 166, 286 이 연도상 고이왕이 사계루왕 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작 아들인데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나? 근데 그것도 아까 연도상 외삼촌이 되기 힘든 거랑 비슷한 이유로 같은 어머니가 낳은 형제끼리 요절한 것도 아닌 노인 때까지 산 동복 형하고 동복 동생이 사망 연도가 72년이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48년간 왕을 한 초고왕이 몇 살의 왕이 되었을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지금 이게 집권 초기 때 불과 왕 되고 2년차 때의 기록인데, 초고왕 본인이 신라군의 숫자를 대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냈다. 국방 전략적 판단을 왕, 초고왕 본인이 직접 하고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록대로 본인이 직접 판단을 이렇게 했다 하면 나이가 아주 어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어리게 잡아도 10대 후반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17의 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가계산을 한번 해보죠. 동복형이 17의 왕 되고 48년 왕에서 65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가정, 그럼 이 같은 어머니 이 사람을 나이를 최대한 어리게 잡아서 이 자신이 낳은 아들보다 15살 더 많다고 해보죠. 그럼 동복형이 나이가 31대 어머니는 45. 이때 다른 남자하고 동복 동생을 낳으면 그럼 이 형제의 나이 차는 30살이 날 겁니다. 그러면 형이 65에 사망했는데 동생이 107세에 세상을 뜬다면 원래 나이차 30살 플러스 42년을 더 산 거니까 사망 연도가 72년 차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까 아버지 조작처럼 아버지려면 무조건 120살 이상을 살아야 하니까 당대로는 거의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진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부 동복 형제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미약 하나마 생기는 것인가? 근데 이 경우도 동복형 나이를 아까 봤지만 상당히 낮게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107세보다 더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머니가 45보다 더 늦게 동생을 낳았다. 그러면 조금 나이를 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이 줄이긴 어려울 겁니다. 즉 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가 나오긴 하는데 진짜 이렇게 모든 조건이 이렇게 변수들이 딱딱 맞아서 실제로 벌어졌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높진 않을 겁니다. 일단 아버지 같다는 게 조작이라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 어머니가 같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조작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이미 조작이 감행되었다는 게 정황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조작은 이미 시행된 거죠. 아버지 같다는 조작도 했는데 어머니 같다는 조작도 하려면 굳이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조작이라면 아버지 조작은 아버지가 전직 왕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에 대해선 왜 굳이 이런 기록을 만들어 넣었느냐 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실제로 초고 고위가 서로 달랐을 가능성이 월등히 더 큰데 그럼 다른 어머니를 왜 같은 어머니라고 했나? 혹시 둘의 다른 어머니가 가문이 같나? 모계의 가문이 같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남았나? 그럼 가설 사계류왕하고 가문 A의 여인 1이 결혼해서 초고왕을 이렇게 낳았다. 그리고 그 가문 A의 또 다른 여인 2가 어떤 모종의 남자하고의 사이에서 고위왕을 낳았다. 여인 1, 2는 모두 A 가문 출신. 근데 이 모계라는 건 부계랑 다른 점이 부계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모계는 초고왕이 지금은 보라색 모계이지만 예를 들어 결혼을 초록색 가문 여인하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가문 A가 왕가의 외척이 되는 건 불과 1대로 끝나는 겁니다. 아들이 전부 사망하지 않는 한 계속 수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계하고는 다른 거죠. 동모제이기가 지극히 어려운데 동모제다. 이게 아니고 동일 모계 가문이라는 가능성. 모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가설을 하나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반왕을 축출하는 쿠데타에는 모계가 바뀌어버린 사반왕을 밀어내려는 이 가문 A가 참여를 한 것인가? 그럼 그 가문 A는 어디인가? 고이왕 7년차 기록 4월 진충을 좌장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의 병마 임무를 맡겼다. 지금 진충이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맡게 되는 역할이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군권, 병권을 털어주었다. 이렇게 되면 왕은 고위왕 체제이지만 이 진충이란 사람의 파워가 실로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쿠데타로 집권한 고위왕 시기에 진씨들이 고위왕 14년차 2월 진충 우보로 삼고 진물 좌장으로 삼아 병마 임무를 맡겼다. 진충한테 병권을 올인시켰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병권을 투톱 체제로 개편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그 투톱 중에 한 명이 역시 똑같은 진씨입니다. 이거는 딱 봐도 고이왕 정권 시절에 이 진씨 가문이 얼마나 힘이 강력했는가 한술 더 떠서 이때 2월 진가를 내두 좌평으로 삼았다. 이 내두 좌평이 뭐냐면요. 나라 재정에 관한 일을 맡았다. 국가의 돈과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재부 장관 같은 거겠죠? 이 얘기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돈과 국방, 이게 진씨 가문에 의해 다 장악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고이왕 정권에서 이렇게 진씨가 잘 나갔다면 사반왕을 축출하는 고이왕의 쿠데타하고 진씨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지금 국방, 재정, 나라의 핵심 권력은 이 가문이
다 점유하고 있는데 고이왕이 그렇게 임명해 준 건 쿠데타 1등 공신이기 때문에 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대성팔족이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죠? 중국 정사 사서 중 하나인 수서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진시이가 대성팔족 중 하나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같다. 같을 수가 없는데 고이왕, 초고왕의 어머니 가문이 진씨 가문으로 동일했던 건 아닐까? 그럼 진씨 가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시점이 7인 건 이게 아니고 그것보단 이거일 수도 있죠. 6 구수왕 때까지는 이 강력한 진씨가 그닥 불만이 없었는데 이 사반왕이요. 구수왕의 장자라고 나옵니다. 장자라는 건 맏아들인데 근데 완벽하게 계승순위가 최고다라는 걸 의미하진 못하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훨씬 더 강력한 원자가 있기 때문이죠. 원자라는 건 으뜸 원자 쓰는 것처럼 대부분은 제1왕비의 첫 번째 아들, 적장자이겠지만 1왕비가 아들을 못 낳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순번 왕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원자가 되는 거죠. 즉 계승순위 1순위라는 건데 장자는 물론 높긴 하지만 그것보단 계승순위적 차원에선 급이 좀 떨어지는 표현이죠. 서장자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사반왕에게는 원자라는 표현이 생략된 건 또 태자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모계 차원에서의 완벽한 계승 파워는 없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반왕이 축출당하고 아버지와 친형이 체인지, 변경 조작된 고이왕이 왕. 그럼 이 고이왕의 정체에는 가문 A의 어떤 여인이 어떤 모종의 남자와 낳은 아들, 고이왕의 진짜 아버지 그 모종의 남자가 누군지는 누굴까요? 아버지를 조작했다는 것은 어쩌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을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 근데 그렇게 들어선 8고이왕 정권 시절에 진 가문이 병권, 국가 재정 등등 완전 득세했다는 역사 기록. 그리고 그렇게 수립한 정권의 고이왕하고 초고왕하고 동모제라고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대신 동일모계다라고 하면 그럼 초고왕의 어머니도 진씨 가문일 가능성이 하나가 대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고이왕 다음이 책계왕인데요. 근데 이 책계왕이요. 장자도 아니고 고이왕의 아들이다. 그냥 아들이에요. 원자도 장자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이왕은 그 부인 왕비가 누구였는지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이 그냥 아들 책계왕은 부인이 있는데요. 책계왕 시절 기록 한국 사기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했다. 그러자 대방이 백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근데 구원을 요청한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앞서 책계왕은 대방 왕의 딸을 부인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책계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대방은 장인의 나라이니 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결국 병사를 보냈다. 그러자 고구려가 이를 크게 원망하였다. 이렇게 되자 책계왕은 고구려의 보복 침공이 걱정되어 성을 수리하여 대비하였다. 근데 지금 이 대방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기묘한 울림을 주는 게 삼국 사기가 사람들 고정관념과는 달리 온조가 백제의 시조다라고 단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총 3명의 시조 후보가 있다고 하면서 누가 진짜 시조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2의 시조를 온조형 비류, 제3의 시조를 구태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사수서에 부여시조 동명의 후손 구태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대방의 옛 땅에 백제를 세웠다. 한나라 태수 공손도가
그의 딸을 아내로 주어 동쪽 강국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세 가지 시조설 중에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여기 보면 백제의 시조, 기호 3번 후보 구태가 백제를 만든 위치가 대방이 있던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딸을 주었다는 공손도는 한나라 태수입니다. 공손도가 태수가 될 만한 시기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사이 기간은 189에서 204 사이예요. 그럼 구태가 이 시기에 대방 땅에 백제를 세운 거란 얘기인데,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건국 연도보다 200년이나 뒤로 밀리는 거라서 말이 안 된 얘기죠. 이거 자체는 틀린 거고. 근데 아까 나온 책계왕이 대방왕의 사위라고 나왔습니다. 북서 아까 그 기록이 무슨 혼동이 났는지가 좀 알 것 같죠. 그렇다면 이 혼동난 기호 3번 구태에는 이 책계왕을 헷갈려서 기록에 남게 된 사람인가? 근데 시기가 좀 안 맞죠. 책계왕 아버지 고이왕이 구태의 모델이란 설도 있어요. 고이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반왕을 몰아내는 그런 대정권 교체를 속칭 고이계로 했다. 먼 외국인이 볼 때는 마치 건국을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을까? 근데 공교롭게도 구태할 때 한자가 이건데요. 이 태자가요. 이렇거든요. 공교롭게도 발음이 이가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구태가 아니라 구이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구이하고 고이는 발음이 몹시 비슷하죠. 다만 고이왕 한자는 이겁니다. 그리고 연도도 안 맞긴 하지만 공손도가 딸을 보냈다는 시기가 189-204 사이인데, 물론 진짜로 시집 보낸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부여왕 위구태라고 있거든요. 시집은 그 사람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다른 기록을 보면. 그러나 그거 빼고도 고이왕도 활동 연도는 안 맞습니다. 왕했던 시기가 이거니까. 다만 그 고이왕의 아들이 공교롭게도 그 대방의 사위, 대방에서 딸을 책계왕한테 보냈다가 대방의 나라 세웠고 공손도가 부여왕 위구태에게 딸을 보내는 거랑 뒤섞여서 이상하게 말이 꼬인 거 아니냐 해서 결과적으로 결국 고이왕, 책계왕 이 라인이 그 기호 3번 구태라는 카테고리로 좀 묶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이 초국의 고이계 기본 라인을 보면 해서 이쪽이 이래저래 구태랑 관련이 있다면 쭉 올라가면 온조랑 왕을 다퉜던 형 비류가 있었죠. 근데 이 비류의 아버지가 우태란 사람이죠. 이렇게 보는 설이 있어요. 한국 사기에 보면 비류 온조의 생부, 친아버지가 많이들 막연히 무조건 우태라고만 생각하지만 명백히 이 둘의 친아버지가 추모, 주몽이란 기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태란 기록도 있죠. 생부는 한 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생부 기록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냐? 혹시 진실이 반반씩 담긴 거 아니냐? 둘 다 어머니는 소선호이지만 이쪽이 아버진 추모, 이쪽은 비류 아니냐? 라는 설이 또 있죠. 그래서 비류랑 온조가 갈등이 생기게 된 거 아니냐라는 가설인데, 특히 백제에 동명왕 사당을 처음 만든 게 온조인데, 물론 이게 부여시조 동명의 사당이라곤 해도 추모, 주몽도 동명성왕으로 불리게 되는 인물인 만큼 추모 본인 혹은 추모를 추종하는 세력이 역시 동명을 함께 추종했다는 거는 드러나는 거고, 추모하고 동명하고 똑같은 말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보면 동명을 도모라고 기록하거든요. 동명 추모는 안 비슷한데 도모 추모는 상당히 비슷하죠. 다들 주몽이란 잘못된 이름만 익숙해서 이런 걸 잘 못 보는데, 그래서 사반왕한테서 왕을 빼앗아온 고이왕의 쿠데타도 단순한 초국의 고이계가 아니라 무려 추목의 우태계의 투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설 같은 경우는 왕 순서가 10, 11, 12, 13 이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갈짓자 행보를 보이냐, 일단 이게 걸리고,
여기 12를 여기로 넣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근초고왕이 비류왕 아들이라고 삼국사기에 나오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물론 근초고왕은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나왔던 조작 아들임에 거의 확실한 고이왕, 비류왕. 조작 아들이면 여기 책계왕처럼 그냥 아들만 써도 조작이 되는데 이들은 둘째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아들이라는 건 조작 아들이란 마킹, 표시가 아니냐. 그래서 비류왕을 어차피 근초고왕 아버지 아니다 해서 과감하게 이리로 보내버리는 설도 있는데 뭐 한자 다르지만 이쪽 뿌리의 비류하고 이름도 좀 비슷하고 근데 그러면 초곡에 이미 명백한 근초고왕이 둘째 아들이 조작이라고 해도 그럼 조작 아버지를 왜 반대쪽 계파인 11 비류에서 가져오냐. 그게 걸리죠.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일부러 그런 건가? 글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라면 삼국사기에 또 매우 이상한 게 나옵니다. 여기 이쪽 구책계왕이 동명왕의 사당에 참배하였다. 이것도 좀 뜬금없죠. 위 구도라면 라이벌 계파 시조의 사당을 간다는 게 안 어울리죠.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래서 이거고 뭐 이거고 다 아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설명해선 깔끔한 설명이 잘 안 나온다. 지금 이런 거는 철저하게 아버지가 누구냐 부계로만 보는 거죠. 그리고 역시 철저하게 이들 왕가, 이 왕 가문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생각을 펼친 거죠. 그런 거 말고 모계 혹은 왕가 외에도 나라를 강력하게 흔들 수 있는 모종의 어떤 세력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 그게 오히려 더 강력한 변수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계가 다른데 어떻게 10, 11, 12, 13이 갈지자 행보를 이렇게 보이는 것도 왕가의 부계 라인이 단일 변수가 아니라면 설명이 될 수가 있죠. 이 12 계왕이 왕 생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합니다. 왕도 2년밖에 못하고 사망해요. 그리고 계왕의 아들이 전혀 아닌 11 비류왕의 둘째 근초고왕이 등극을 하죠. 보통은 이 근초고왕의 등극을 근초고왕이 왕이 됨으로써 이쪽 고이계를 최종적으로 끝장냈다, 말살시켰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근초고왕 등극 초기 때 기록 제사 지냈다, 진정을 조정 좌평으로 삼았다. 진정은 왕후의 친척으로 어질지 못하였으며 이를 처리함에 권세를 믿어 제멋대로 하여 백성들이 미워하였다. 이 진정. 그렇다면 이 진정이 왕은 근초고왕이지만 이 사람이 당시에 실질적 실권자였단 얘기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근초고왕의 왕 등극에 매우 큰 공이 있었음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심지어는 근초고왕보다도 더 센 것 같은 그런 뉘앙스죠. 완전히 나라를 그냥 마음대로 다 했다는 기록이잖아요. 근초고왕조차도 이 당시까지는 이 진정에게 대단히 휘둘렸다 라는 기록. 그렇다면 만일 초고계 근초고왕이 고이계 계왕을 쿠데타로 밀어냈다면 그건 초고계 가문 그 하나만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바로 이 진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충분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심하게는 쿠데타의 주범, 주동자가 이 진정이고 근초고왕은 단지 옹립된 허수아비, 꼭두각시였던 것이 아니냐 라는 가설조차도 나와볼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의 기록이에요. 만일 진정 세력이 진정한 최강의 흑막 배후였다면 이 왔다리 갔다라는 묘한 갈지자 왕 순서도 혹시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근초고왕이 이름도 따라한 초고계의 거두 초고왕하고 동모제라는 고이계의 거두 고이왕, 즉 초고계의 거두와 고이계의 거두는 모계가 같다.
고이왕 시절에 진씨가 어마어마하게 득세했고 근초고왕 시절에도 진정이 마음대로 정권을 휘둘렀다. 그렇다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초고계 고이계 하면서 이 양쪽 계파를 적대적 다른 계파란 해석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초고왕하고 고이왕은 모두 모계가 진씨 가문이라는 사실 이들 뒤에 있는 진정한 배후는 서로 똑같은 세력이 아니었겠느냐. 근초고왕 어머니가 누군지 모계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근초고왕의 부인 왕후가 진씨라고 나오죠. 진정의 친척. 그러니까 이렇게 컬러를 봐도 무방할 겁니다. 모계나 왕후계나 영향력 차원에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다면 근초고왕의 아들인 14 근구수왕은 어머니가 진씨겠죠? 이런 기록도 있듯 거의 나라를 마음대로 했다. 그렇다면 백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건 왕족 성신 부여씨도 또 다른 가설로 제시되는 우태. 우태도 헤브르의 서손이라고는 하지만 해씨를 버렸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죠. 나중에 똑같이 홀본, 졸본 가서 소서노랑 결혼한 추모도 해씨를 버리고 고로 바꿨으니까 부여씨도 우씨도 해씨도 아니고 백제의 진정한 지배자는 진씨였나? 언제부터? 근초고왕이 초고왕의 이름을 따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진씨일 근구수왕을 보면 이름을 구수왕을 베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라색일 개연성이 있죠. 다만 7사반왕 때 진씨 정권에 고이왕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럼 여기서 다른 모계가 끼어들었을 가능성. 근데 또 묘한 게 이 책계왕이에요. 결혼을 외국 사람, 아까 대방왕의 딸이랑 결혼했다고 했었죠. 근데 이 책계왕의 최후가 삼국사기 이때 한나라가 맥인들과 함께 백제에 쳐들어왔다. 책계왕이 그걸 막다가 적병에게 해를 입어 돌아가셨다. 이게 좀 뜬금없죠. 일단 웬 한나라? 지금 한나라가 다이렉트로 백제를 쳤단 얘긴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지형적 구조잖아요. 백제는 위로 고구려로 막혀있고 고구려를 통과해야 한나라가 나오는 건데 근데 뜬금없게 한나라가 백제를 다이렉트로 쳤다는 기록이 나와요. 뭐죠? 대함대로 바다로 원정을 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맥인이랑 같이 왔다고 하니까 고구려랑 이렇게 같이 왔나? 근데 시기도 좀 이상하죠? 한나라가 언제 멸망합니까? 조조 아들 조비가 한나라 찬탈하는 게 언제예요? 220년이죠? 이때 한나라는 망한 한참 이후죠. 뭐죠 이건? 298은? 지금 무려 왕인 책계왕이 몸소 직접 방어전에 나선 상황이니까 이때 쳐들어온 건 백제 본토를 쳐들어온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 왕이 이렇게 전사할 정도로 직접 나가서 싸울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백제 본토로 쳐들어온 건 맞아 보여요. 정황상. 하물며 이게 그냥 일개 장수가 죽은 것도 아니고 백제 왕이 전사했다. 즉 초대형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인데 보통은 이걸 어떻게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한나라가 이때 없지 않았냐. 낭랑이다. 낭랑이 맥인과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해석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낭랑 얘기는 워낙 첨예하고 할 게 많은 테마라서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넘어가죠. 여튼 이렇게 해서 대방왕 딸하고 결혼했던 책계왕이 이렇게 갑자기 사망했다. 그리고 분서왕이 왕이 되는데 분서왕은 책계왕의 맏아들입니다. 장자라고 나와요. 또 계왕도 분서왕의 장자. 근데 이 분서왕도 낭랑을 습격했다가 낭랑 자객에게 사망. 만일 아까 한나라가 낭랑이라고 본 그 해석에 따르면 지금 아버지와 맏아들이 모두 낭랑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이러고서 분서왕의 아들이 전혀 아닌
누구의 아들인지 정체불명인 비류왕이 신하와 백성들의 추대로 분서왕 아들 개왕이 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밀어내고 왕에 오릅니다. 이 10일 비류왕이 왕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해요. 40년이나 하는데. 근데 집권 중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13년 차 가뭄이 들고 큰 별이 서쪽으로 떨어졌다. 왕도의 우물물이 넘쳐나면서 흑룡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 비류왕의 배달을 나온 우복을 내신 좌평으로 삼았다. 근데 이 우복이 지금 이복 동생이죠. 즉 어머니 모계가 다른 것입니다. 모계가 다르다. 근데 이 우복이 22년차 10월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서로 부딪히는 것만 같았다. 24년차 7월 붉은 까마귀 같은 구름이 해를 끼고 있었다. 같은 해 9월 내신좌평 우복이 반역을 일으켰다. 근데 이 우복하고 좀 비슷한 인물이 있었죠. 비류왕하고 같은 조작 둘째 아들 고이왕의 동생 내신좌평 우수. 똑같이 이름에 우가 들어가는 동생이 두 조작 아들 왕에게 다 있는 건데, 근데 이 우는 온조형 비류, 아버지 우퇴할 때 그 우죠. 관직도 그렇고 공통점이 매우 많은데, 근데 딱 하나 엄청난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우수는 그냥 동생, 우복은 이복 동생. 그리고 이 우복은 무려 형 비류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쪽 그냥 동생 우수는 반란 일으키고 뭐 그런 것 없이 잘 지냈습니다. 고이왕도 이 우수하고 이복 없이 그냥 동생 형 사이이니까 이복이란 표현이 없다는 건 동부동모,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란 얘기겠죠. 이 우수하고 우복이 어머니 가문까지 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라는 게 들어가 있다곤 해도 부계는 같고 모계가 달라버릴 가능성도 있죠. 물론 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모계의 관점에선 이 둘은 무조건 어머니가 다르니까 모계가 이렇게 셋이 같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제3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둘 다 모계는 위쪽 라인하고 각각 다 다를 경우 셋 중 하나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반란에 대해 비류왕이 병력을 보내 토벌하였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진압은 했지만 비류왕 정권에 매우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후 4년간은 기록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는데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었다. 지금 반란 진압 후 4년 후에 백제의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이 경제 파탄, 2년 뒤 또 나타나는 괴이한 기록. 비류왕 30년 차 5월 별이 떨어졌다. 왕궁에 불이 났다. 그 불은 인근 민가도 태웠다. 왕궁뿐 아니라 주변 민가도 태운 이 엄청난 대화재. 이건 자연 발화인가 아니면 무언가의 대난리가 터진 것인가. 이복 동생의 반란 그리고 경제 파탄 그리고 왕이 사는 왕궁과 그 인근 포함 수도에서 벌어진 이 광범위한 대화재. 이게 지금 5월인데 2달 뒤 같은 해 7월 궁궐을 수리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진의를 내신좌평으로 삼았다. 원래 내신좌평은 반란 일으켰던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 맡았었던 자리죠. 지금 쿠데타를 했던 고이왕 시절에는 진물, 진충 등 진씨 가문이 득세를 했는데 근데 9, 10 책계 분서 시절에는 진씨 가문이 뭘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비류왕 시절에도 그의 40년에 달하는 긴 왕 시절 중
30년이 될 때까지는 진이 뭘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가 24년 차에 어머니 다른 동생이 반란, 그리고 이때 경제 파탄, 그리고 30년 차 때 왕이 사는 곳과 수도에 광범위한 대화재, 이때가 되어서야 이렇게 내신 좌평으로 진 세력이 대난리를 딛고 화려하게 정계의 한 복판으로 부활합니다. 이때는 비류왕 집권 4분의 3이 이미 지난 상당한 후반기이죠. 그리고 이때 이후로 비류왕이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지고 이렇게 그 나머지 근 10여 년 동안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비류왕 본인이 뭘 한 게 없어요. 뭐 천문현상, 신라에서 사신 보냈다, 사망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비류왕이 아닌 낭랑에게 암습 시해당한 분서왕 아들 개왕을 안칩니다. 비류왕 아들은 또 배제하고 말이죠. 근데 이 개왕이 왕 시절 뭘 했다는 아무 기록 없이 2년 만에 사망하고 여기 11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나오는 바로 그 문제의 둘째 아들이라는 표현, 설령 근초고 왕이 비류왕의 진짜 둘째 아들이라고 쳐도 그럼 첫째는 어디로 간 겁니까? 어디로 갔죠? 전혀 모릅니다. 비류왕의 첫째 아들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근초고왕이 등극하고 나타난 근초고왕 초기 때 조정 좌평으로 나라를 마음대로 마구 휘둘렀던 이 진정, 여기 보면 진씨 전성기인 고이왕 시절 다음 들어선 책계왕이 묘하게도 결혼도 외국 여자랑 하고, 그리고 고이왕의 그냥 아들이란 말이죠. 장자도 원자도 아닌. 이때 진씨 가문이 9, 10대 정권을 잃었다가 비류왕 때도 무려 30년 차 때까지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문의 대화제 직후 권력을 틀어쥐고 사실상 무의미한 왕 개왕 다음 근초고왕 초기 시절에는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장악. 근데 이 진씨 가문 권력자 기록이 공백이 나는 이 9, 10 시절, 이 둘이 아버지는 낭랑에게 전사, 아들은 낭랑에게 암습으로 시해. 부자가 다 낭랑 때문에 죽은 걸로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 진씨 가문이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진 정권이 맹활약하던 고이왕 시절에 고이왕이 좌장 진충을 보내 낭랑 변경을 습격하여 백성을 잡아왔다. 이 진씨 가문이 대낭랑 전선에 최일선으로 활약했다. 낭랑을 공격할 때는 이 진씨가 출동을 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진씨가 고위 직책에서 모습을 감춘 9, 10 시절에 9, 10 왕들이 낭랑에 의해 참담한 죽임을 당했다. 그렇다면 비류왕 후반기 때 진의를 필두로 정권을 잡은 이 진정권, 그리고 진정권이 세운 왕,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의문의 둘째 아들 근초고왕, 근초고왕의 부인 왕후도 진씨였죠. 이걸 보면 근초고왕은 어머니가 진씨였다 하기보다는 진씨하고 결혼, 혼인 동맹을 하면서 그 힘으로 전때 12개왕의 아들도 전혀 아니고 11 비류왕의 아들인지도 대단히 애매모호한 그런 인물임에도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 정권 초기 때 진의 대표 주자인 진정의 독주를 전혀 막을 수 없었다. 근초고왕을 세운 진정한 최강자는 진정, 진 가문이었다. 근초고왕 이름이 여구, 부여구였다는 기록도 다른 나라 사서에 있어요. 근데 여구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부여 초고 중에서 부여 중에서 여, 초고 중에서 고가 구로 쓰여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 오 초고왕 이름을 그대로 따라한 거라는 거죠. 진씨 정권이 가장 득세했었던 고이왕하고 어머니가 같은 동모 형제라는 기록이 있는 초고왕. 어머니가 같을 수가 없는데 어머니가 같다는 기록을 어떻게든 남겨서 고이랑 초고가 동일모계라는 얘기를 굳이 강조한 어떤 세력. 고이왕 정권의 최강 실세였으면서 동시에 근초고왕 아버지 11비류왕 후반기 때 정권을 움켜잡았던, 그리고 그 비류왕 아들 근초고왕 초기에 나라를 마음대로 휘둘렀던 진 가문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왜 근초고왕이 초고왕의 이름을 따라하기를 했는지 그 비밀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보면 문제에 조작 아들이란 마킹 있는 둘째 아들들 8고이, 11비류, 13근초고였죠. 둘째 아들들. 기묘하게도 이들 모두 시절에 진들이 나라의 실권을 움켜잡았다는 기록이 공통적으로 이 셋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 둘째 아들들의 똑같은 공통점? 진. 그런데 진이 최강이 된 8고이왕하고 5초고왕이 어머니가 같다, 같진 않겠지만 그런 기록의 이유, 어머니의 가문이 같다, 모계가 같다면 근초고왕 부인이 진씨이죠. 근초고왕도 조작 아들임이 유력하기 때문에 왕권 계승의 정통성 같은 거는 근초고왕 본인 자체로는 없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죠. 진씨 여인과의 결혼이 근초고왕이 왕이 되는데 대단히 결정적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12개왕은 의미 없고 사실상의 직전왕인 11비류왕 때 이미 진이 최강이었으니까. 그러면 근초고왕은 진 가문과 결혼함과 동시에 이름마저도 진 가문의 전성기를 활짝 열어 젖힌 고이왕과 같은 가문 어머니인 초고왕을 따라했다. 근초고왕이 초고여야만 했던 이유, 그건 사실은 바로 진 때문이었다. 조작 아들이란 얘기는 아버지가 조작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진이 최강이었던 고이, 비류, 근초고의 아버지를 조작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바꿔치겠다는 거죠. 아버지를 바꿔치겠다는 건 뭡니까? 원래는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렸다 라는 게 되겠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부인이 중요하니까. 진, 자기들이 중요하니까. 진, 자기들이 백제의 실세니까. 왕가는 당연히 부계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부계가 조작되었다. 부계가 멋대로 바뀌었다. 뭘 뜻하겠습니까? 실질적 최강자는 이 왕들이 아니고 진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백제 이 시절까지의 왕사의 진짜 숨은 비밀이었나. 초고계, 고위계? 그런 얘기는 진정한 배후, 진정한 최강, 진정한 흑막을 전혀 몰랐던 이야기다. 초고계건 고위계건 사실은 실질적 의미가 있었던 게 전혀 아니고 초고계, 고위계 모두를 아울러 휘둘렀던 진계가 있었을 뿐이다. 이게 이제 이 사안을 분석하는 여러 분석 틀 중에 하나예요. 이 건에 대해선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있고 결정적으로 또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면 근초고왕은
완전 매갈이 없는 허수아비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근초고왕의 진면목의 전부일 것이냐. 근데 이 기록, 이 2년차 때 이 기록 이후 이 기록의 끝이 상당히 미완결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주죠. 백성들이 진정을 미워했어. 근데 미워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근데 이후 아무 말도 없이 여기부터 21년차 때까지 무려 19년간 갑작스런 기록의 공백이 나타납니다. 왜 기록의 공백이 나타나게 된 것이며 그럼 그 19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기묘하게도 초고왕에게도 무려 16년간의 기록 공백이 있었죠. 기록 부활 시기는 둘 다 21년 차. 16년과 19년. 똑같은 이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근초고왕이 정말 이런 허수아비 같은 왕 이기만 했을 리가 없죠. 이거는 정권 초기 때의 이야기고 그 이상한 비류왕 둘째 아들이란 표현. 비류왕도 둘째 조작 아들인데 조작 아들의 조작 아들이라면 그리고 진정 사라진 19년 여기에도 엄청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추후 기회가 되면 적절한 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테마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지 등등 반응을 좀 보고 적절한 시기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청화수 채널 모든 영상들에 보면 좋아요 버튼 오른쪽에 유튜브 후원 기능인 땡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상을 제가 더 많이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더 재밌는 테마의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